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방학 때 해야 될 이제 편입생들을 위해서 2탄을 이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기에 편입생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딱 요 시기 때 잠깐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편입영어랑 공인영어 둘 다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에 토익이 800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1월까지 뭐 천천히 해도 이제 900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0월에 900이 나왔거든요. 900대가.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시기 때 편입 수험생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고민해 볼 시기예요. 자, 제가 딱 두 번 딱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3월 달에 이제 처음에 편입을 준비할 때 딱 고민을 했어요. 그때 고민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탭스도 하고 편입 영어도 하고 토익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논술 준비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죠. 자, 그때 한번 시기가 있고, 두 번째가 딱 6월이에요. 6월에 어떻게 보면 6월, 7월에 이 여름방학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고민해볼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딱 요때 고민하고 편입할 때까지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그걸 밀고 나갔어요. 어쨌든 자, 저는 이때 딱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딱 편입 수험생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뭘 고민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편입 수험생들 알 거예요. 공인 영어냐, 편입 영어냐,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기면 사실 뭐 일반 편입이냐 학사 편입이냐는 조금 갈려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편입 영어냐, 공인 영어냐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 학원을 다녔다고 했죠. 저는 그 유명한 학원입니다. 유명한 학원에서 담임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학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편입 영어 안 하고 공인 영어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엄청 말렸어요. 김사야, 너 지금 그래도 편입 영어 어느 정도 성적도 나오고, 지금 항상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를 한다. 여기서 포기를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대학을 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모든 대학의 전형을 다 분석을 했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논술을 저는 조금 남들에 비해서 조금 잘할 거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고, 왜냐면 3월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논술 보는 대학들은 거의 다 공인 영어예요. 저는 과감하게 선생님, 저는 이제 논술이랑 이제 공인 영어로 갈 겁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오라면 와라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딱 정했어요. 그때 제가,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공인 영어도 하고 편입 영어도 하라고 말씀은 해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준비해서 뭐 다 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 붙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런 결론을 내렸었냐면, 저는 토익도 안 높았어요. 토익도, 그러니까 안정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토익도 안정권이 아니었고, 이제 편입 영어도 안정권이 아니다 보니 내가 승부수를 띄웠어야 돼요. 내가 6월에는 어떤 승부수를 띄웠어야 되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편입 영어를 하고 공인 영어를 하고 다 모든 거를 한 학생이랑 공인 영어에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 영어에 올인을 하는 학생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률상.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원에서 편입 영어도 하고 공인 영어도 하면 쓸 대학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20개 대학을 쓸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애매하게 20개 대학을 쓰느니 차라리 공인 영어나 논술을 열심히 해서 5개, 6개 대학을 쓰는 게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공인 영어로 몰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편입 수험생들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학이냐, 인강이냐, 학원이냐, 요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됐으니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독학. 독학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인강, 세 번째가 학원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독학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공인영어가 어떻든 내가 어쨌든 독학을 하면 인강을 들을 수도 있고 다시 학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 다닐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학원 그 시스템에 몰두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몰두합니다. 몰두를 해서 막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어휘 테스트를 보고 막 이제 항상 뭐 점수가 걸리고 막 그래요. 자, 여기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합격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나머지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그건 소수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밑에잖아요. 저도 상위권은 아니었거든요. 뭐 엄청 낮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냥 평균 정도였고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자극은 됐지만 내가 왜 굳이 이 편입 영어 단어를 왜 같이 뭐 외워가면서 이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대학에 대해서 입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독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뭐 저는 뭐 독학을 해서 뭐 합격할 확률이 높고 학원을 다녀서 합격할 확률이 높고 이런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결국에는 학원에서 성공하는 애들이 있고 독학해서 성공하는 애들이 있고 인강에서 성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결국엔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자기에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논술이고 공인영어 시험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저희과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팩트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독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녔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다 독학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을 보면은, 한 두세 명, 한 두 명 정도가, 두세 명 정도가 이제 제가 합격생들 10명 기준으로 따졌을 때 두세 명 정도가 학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영어도 해서 이제 편입영어 대학교도 붙었고, 이제 제가 경희대 붙었잖아요. 경희대도 붙고 뭐 이대도 붙고 여러 다른 대학도 붙은 학생이 두세 명 정도가 됐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독학도 있었고 뭐 인강도 있었고 나머지는 독학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특이했어요. 되게 뭐 미국 대학 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논술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온 학생들도 솔직히 있었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논술 맨날 준비하다가 그냥 온 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비율상으로 솔직히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독학이 많을 수도 있고 인강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학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실 어쨌든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 독학, 인강, 그 다음에 학원을 추천드려요. 자, 저는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 수험생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사실 교재 같은 거 조금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제가 이제 편입 영어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편입 영어를 공부를 해서 이제 편입한 대학교를 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시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기출이 많이 되는 거 위주로 이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학원도 다녔고 이제 뭐 많이 쓰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을 학생들이 잘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편입 처음에 이제 할 때 기출 분석을 먼저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별로 이제 뭐 성균관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서강대 아니면 뭐 한양대 다 여러 가지 이렇게 기출 분석을 먼저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 단어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이제 학교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성균관대는 뭐 이제 독해가 조금 저기 하고, 그러니까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인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와 동떨어지는 어휘를 많이 외우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어휘를 많이 외우기도 하고, 편입 영어가 물론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인 단어 먼저 외우고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에서 제가 그 되게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학원에서 이제 그 편입 영어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쉬운 학생, 어떻게 보면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천일문이나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천일문 기본편부터 심화편을 한번 구문을 다 복습을 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토익 공부할 때도.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다 뭐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어휘도 쉬운 거, 이제 제일 가장 대표적으로 포카바이오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단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자기에 알맞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빠이.